땀에 젖은 침대 시트를 움켜쥔 채 저는 또다시 절정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저를 원하고 있었고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격렬한 쾌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49년을 조신하게 살아온 여자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는 그 어떤 도덕적 잣대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올해 49, 한민주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제 과거를 기억하곤 했어요. 젊은 시절 패션 런웨이를 누비던 모델이었다는 사실을요. 화려한 외모 덕분에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살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끊임없는 외도와 배신으로 결국 이혼이라는 쓰라린 결말을 맞이했어요. 위자료로 받아낸 대전 둔산동의 상가 건물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웠습니다. 1층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도 나름 손님이 꾸준했지요. 하지만 딸마저 호주로 유학을 떠나버린 후 집안은 늘 적막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속은 텅 비어 외로움만 가득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집안 청소를 하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던 중 갑자기 아래층에서 기계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또 무언가 고장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걸레를 들고 1층 베이커리로 내려갔습니다. 오븐 앞에 한 청년이 서 있었는데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춰버렸어요. 그 청년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신을 기억하는지 물으며 준우라고 소개했어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딸의 초등학교 친구였던 바로 그 아이가 아니던가요? 분명 어린 꼬마였던 그 아이가 이제는 훌쩍 자라 멋진 청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근처 한밭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하숙집을 알아보다가 우연히 베이커리에 들렀고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던 것이죠. 방 하나를 빌릴 수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준우의 질문에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어요. 아들 또래 같은 나이인데 왜 자꾸만 제 심장이 두근거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우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너무 예쁘다며, 아니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다며 칭찬을 건네서요. 저는 웃는 척했지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뒤 누군가에게서 이런 찬사를 들은 것이 도대체 몇 년 만이었던가요? 그저 젊은이의 가벼운 농담이겠거니 생각하면서도 제 마음 한편은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며칠 후 준우가 위층 원룸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가끔 마주칠 때마다 밝게 인사하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자꾸만 흔들어 놓았어요. 그날은 베이커리 창고에서 물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스를 옮기느라 허리를 숙이고 있는데 문틈으로 여학생 2명의 수다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난번에 들었냐며 학교 준우 선배 얘기를 하더군요. 비 오는 날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옷이 다 젖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실루엣이 비쳐서 다들 봤다는 거예요. 남자로서 타고난 것이 엄청나다고 소문났다며 애들이 다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들고 있던 박스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심장이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여학생들이 떠드는 소리에 얼굴이 달아올랐고 준우의 웃는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베이커리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홀로 오븐을 점검하고 있었고 준우는 우연히 내려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것이죠. 비가 정말 많이 온다며 이러다 못 나갈 것 같다며 준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그때 정전 경고음이 깜빡이며 들려왔고 순간 베이커리 안이 뚝 하고 어두워졌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빗냄새 그리고 준우의 숨결만이 가까이에서 느껴졌어요. 준우가 제 어깨를 살짝 붙잡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다며
잠깐이면 불이 들어올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준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던 것입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저만 봤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숨을 멈춘 채 그를 바라보았어요.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비치는 준우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냐며 제 목소리는 꾸짖듯 나왔지만 마음속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순간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준우는 제 쪽으로 한 발 다가왔어요. 제가 늘 자기한테 꿈 같은 사람이었다며 말하더군요. 저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벽에 부딪혔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베이커리는 정전으로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번개가 번쩍할 때마다 준우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던 것이죠. 진심이라며 예전부터 그랬다며 지금은 더 저만 보인다며 준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애써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며 제가 이모 같은 사람인데 이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약했고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우가 제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쌌어요. 뜨겁고 단단한 체온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뿌리쳐야 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준우가 낮게 속삭였던 것입니다. 저를 그냥 아들 같은 애로만 보느냐고 물어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끝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대신 눈을 피하려 고개를 돌렸는데 준우가 한 걸음 더 다가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준우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저는 모든 저항을 놓아버렸던 것입니다. 심장이 요동쳤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어요. 이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쏟아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베이커리 불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자며 입술은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 속 떨림은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눈빛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들키지 않으려 애썼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어깨에서 묻어나는 젊은 기운, 뒤따라오는 발소리에 제 가슴이 더 크게 뛰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아까 여학생들이 하던 얘기가 생각났어요. 준우에 대한 그 소문 말이죠. 그 생각을 하니 제 허벅지 사이가 찌릿했습니다. 걷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숨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준우를 향해 돌아섰어요. 젖은 옷에서 번져오는 빗냄새와 체온이 묘하게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사실 무리한 거라며 제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지만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어 있었던 것입니다. 준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괜찮다며, 제가 괜찮다면 자기도 괜찮다며 준우가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려 했지만 발걸음은 오히려 그를 향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4년 동안 닫아두었던 감정이 마치 둑이 무너진 듯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끝내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제 몸은 이미 달아오를 만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남자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다며 제 입술에서 떨리며 흘러나온 말에 준우가 천천히 제게 다가와 입술에 키스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 모든 세상의 편견을 무시한 채 서로를 탐하게 되었어요. 얼마 만의 남자인가요? 저는 너무 안달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스스로를 조신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아니었던 것이죠. 저는 남자가 너무나 간절했던 여자였던 것입니다. 준우는 이런 기분이 처음이라며 너무 좋아했어요. 그의 젊음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금방 다시 준비가 되더니 저를 또다시 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몇 번인지 셀 수 없을 만큼 저는
제대로 절정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정말 제대로 느낀 것이죠. 살면서 그렇게까지 깊이 느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몇 번을 절정에 도달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도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눈부셨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전날 밤의 폭우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준우가 들어왔어요. 아침을 먹었는지 물으며 학교 가는 길에 빵을 사왔으니 같이 먹자며 말했습니다. 어제 준우와 있었던 일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한편으로는 젊은 남자와 관계를 가져버렸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들면서도 묘하게 설레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준우가 제게 다가와서 이따가 저녁에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말했습니다. 저는 못 말린다고 대답했지만 내심 기대가 되었어요. 저녁 시간에 맞춰 준우가 집에 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적극적이고 대담하게 저를 대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런 준우에게 맞춰 더욱 과감하게 행동하게 되었어요. 더 깊은 방식으로 하는 것까지 거리낌 없이 해주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과감해진 저를 보고 준우도 살짝 놀라는 눈치였지만 표정을 보니 좋아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도 식사 전에 우리는 먼저 몸을 섞어버렸습니다. 저녁을 차리기가 귀찮아져서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우리는 하던 것을 계속했던 것이죠. 그날도 준우는 밤을 저와 함께 보내주었어요. 저는 또 몇 번이고 절정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준우와의 관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을 보면 자꾸만 제 아랫배가 움찔거렸어요. 몰랐던 제 모습을 발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과감한 여자였나 싶을 만큼 저는 대담해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농도 짙은 이야기들도 자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사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재미가 있었어요. 준우와 보내는 시간은 점점 더 깊어졌고 저는 제가 몰랐던 제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준우가 저에게 특별한 환상 같은 게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해보고 싶은 건 말이죠. 저는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너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넌 해보고 싶었던 게 있냐며 되물었던 것입니다. 준우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엄청 놀랐어요. 이 청년이 자기 친구를 불러서 셋이서 함께 관계를 맺어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면서요. 그러더니 살짝 당황하는 제 모습을 보고는 그냥 생각만 해본 거라며 씩 웃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준우이기는 했지만 저는 그런 건 정말 꿈에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준우가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니 제 마음도 흔들리는 듯 했어요. 정말이지 제 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저는 준우에게 정말로 그런 걸 해보고 싶은 건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게 진심이라는 걸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거라면 해주고 싶다고 저는 말해버렸던 것입니다. 나이를 잔뜩 먹은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준우인데 못해줄 것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정말로 준우는 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태민이라는 그 친구는 준우보다 덩치도 더 컸고 체격이 아주 좋아 보였어요. 이 두 청년과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니 심장이 어찌나 두근거리는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저는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미 둘끼리는 얘기가 다 되어 있었나 봅니다. 능숙하게 둘이서 저를 대하는데 정말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두 청년이 동시에 저를 원하는데 저는 제정신이 아닌 듯 했습니다. 준우와 태민은 제가 매력적이고 예쁘다며 칭찬을 많이 해주었어요. 그런 말에도 또 두 청년의 손길에도 저는 아찔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청년이 어찌나 체력이 좋은지 감당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날 또 저는 몇 번이나 절정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살면서 그런 경험은 정말로 처음이었어요. 한 10년만 젊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이 멋진 두 청년을
그럼 마음껏 받아주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정신없는 그날이 지나갔습니다. 두 청년은 정말 한숨도 안 재우고 저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 후로 준우는 종종 태민을 데려오곤 했습니다. 주로 준우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지만 태민까지 함께 온다고 하는 날은 설레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기도 했던 것입니다. 준우와 함께하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자라고는 남편밖에 모르고 살았고 스스로도 조신한 여자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냥 제 자신을 파악할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었나 봅니다. 저는 조신한 여자도 얌전한 여자도 아니었어요. 입에 담기도 민망한 것들을 이제는 거리낌 없이 해버리는 그런 여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바라보는 준우와 태민의 눈빛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깊은 신음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고 쾌감이 온몸을 지배했어요. 저는 더욱 적극적인 여자가 되곤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태민이 갑자기 지방에 자원봉사를 가야 한다고 했어요. 한동안 찾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준우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았지만 은근히 태민이 빨리 왔으면 싶었던 것이죠. 이미 저는 그런 셋이서 하는 관계에 푹 빠져버린 상태였으니까요. 그렇게 몇 주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칠 전에 드디어 준우에게서 태민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태민이 자원봉사를 마치고 조만간 같이 놀러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저를 엄청 보고 싶어 한다면서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밤 준우와 태민이 집에 놀러 온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 만에 회포를 풀게 되는 건지 아침부터 기대가 되어서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오랜만에 셋이서 만나는 거니 오늘은 더 정성껏 두 청년과 사랑을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온몸에 소름이 돋고 몸에 전기 맞은 것처럼 짜릿짜릿 떨렸던 것이죠. 오늘도 나는 몇 번이나 기절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청년이 함께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태민의 얼굴에서도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준우도 평소보다 더 들뜬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간단히 저녁을 먹고 곧바로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끝이 없었어요. 두 청년은 번갈아가며 때로는 동시에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숨 쉴 틈도 없이 쾌락의 파도에 휩쓸렸던 것이죠. 몇 번을 절정에 도달했는지 셀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제어할 수 없는 신음이 계속해서 터져나왔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을 때 저는 두 청년 사이에 누워 있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고 어느 날 준우가 입대 통지서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태민도 곧 군대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현실이 다가왔던 것이죠. 이 달콤한 시간도 끝이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 날 준우는 버스 터미널에 섰습니다. 저는 그의 짐을 대신 들어주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준우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버스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젊은 병사들이 하나둘 버스에 올라탔어요. 준우가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에 아쉬움이 가득했던 것이죠. 저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젊음은 잠시 스쳐간 환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환상 덕분에 저는 잊고 있던 저 자신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버스가 사라진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베이커리에 불을 켰습니다. 여전히 비어 있지만 오늘따라 그 공간은 낯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퍼져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우와 태민이 제게 남겨준 것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제게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고 제 안에 숨어있던 진짜 저를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49년을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아왔던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욕망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록 그들과의 시간은 끝났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외롭고
공허한 여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준우와 태미는 여전히 군 복무 중이었고 저는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의 그 공허함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제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어느 날 건물 관리 문제로 같은 건물주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보다 2살 많은 남자를 만났어요. 동갑내기라는 안도감 그리고 서로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젊은 남자들과의 격렬했던 시간들은 제게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제 안에 숨어있던 열정을 발견했고 더 이상 나이와 체면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이제 동년배 남자와의 관계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관계는 격렬하기보다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욕망을 존중하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까워졌어요. 젊은 날의 불꽃 같은 사랑도 좋았지만 이제는 은은하게 타오르는 장작불 같은 사랑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49이 되어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다는 것을요. 젊은 연인과의 뜨거운 밤도 성숙한 동반자와의 따뜻한 밤도 모두 제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이었어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과 존중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통해 자신을 다시 발견합니다. 젊음의 열정이든 중년의 따뜻한 동반자 관계든 결국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과 이해인 것이죠. 나이를 먹는다는 건 사랑을 잃는 게 아니라 사랑의 깊이를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그런 성숙한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성숙한 사랑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세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댓글에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